안녕하세요. 헤더드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면접 드랍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고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가 알게 된 정보 등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관련 문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레시피는 국내 상위 랭커 서치펌 프렌즈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설정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사람인 등에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가장 빠르게 저희 회사와 협약된 기업들의 공고 채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후보자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는 꼭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는 쇼츠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일 기업에서 오더받은 내용 중에 좋은 포지션을 바로바로 당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픈된 이메일 주소에 준비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력서에 오픈된 메일 또는 전화번호에 저희가 관련된 기업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력서의 전화번호를 오픈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메일로 우선 저희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면접 드랍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PT 면접을 한 인사기획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보자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많은 PT와 PT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면접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드랍이었는데요. 면접 과정에서 제가 PT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카페나 어디에서 PT 하는 내용을 좀 봤으면은 좀 도움이 됐었을 건데 후보자가 워낙 자신감을 드러내서 본인의 그런 스킬을 믿고 면접을 했는데 결국은 드랍이 되었죠. 기업에서 PT 면접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T 면접을 준비할 때는 주어진 주제를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각 자료는 단순하게 하고 발표는 자신감 있게 수행하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PT 면접이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꾸준히 길러둔다면 PT 면접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헤드헌터가 한 가지 꼭 집어 말씀드릴 것은 현업에서 아무리 PT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도 면접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면접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꼼꼼히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PT 자료를 꼭 만들고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랍이겠죠. 네, 다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아주 잘 봤다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만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드랍이었습니다. HR 담당 팀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왜 드랍이 됐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여쭈어 봤는데 후보자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면접이 끝날 때쯤 면접관들이 편한 마음으로 후보자에게 술 주량과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면접을 잘 봤다는 그런 생각에 편한 마음으로 말을 했겠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술 주량이 얼마이며 아주 깊이 면접관들과 10년 이상 된 친구처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아주 깊이 얘기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면접관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5명이 들어갔었는데 3명은 드랍, 2명은 합격. 결론은 이렇게 해서 드랍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뛰어난 부분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품행이나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다 라는 생각에 드랍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을 하시다 보면 자신 스스로 면접을 잘 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항상 긴장을 하고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범주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기업도 중견기업으로 상당히 괜찮은 회사였고 회사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 퇴사율도 아주 적은 좋은 회사였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스펙과 조건도 좋았습니다. 면접 내용도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접관들이 면접 말무리에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관련하여 워라밸 등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 문화라든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면접관들 앞에서 많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드랍이었습니다. 인사팀장과 드랍 이유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은 우리 회사는 수시로 야근도 하고 있고 직원들 스스로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번 후보자는 너무 워라밸을 따지면서 우리 회사의 그러한 문화와 맞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워라밸을 따지는 지원자들은 접수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준비를 할 겁니다. 인터넷을 보고 또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많이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 오픈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것이고 회사 오너의 그러한 방침이라고 하면 그것을 건드리는 후보자는 드랍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들도 월급을 받고 있는 팀장 임원이기 때문에 오너의 그런 경영 방침에 위배되는 후보자를 올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 장소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항상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면접 팁일 수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에서 인사팀장 내지는 인사임원을 하셨던 분들과 면접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레시피는 채용에 관련된 특화된 채널입니다.
사람인처럼 잡코리아처럼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체크하셔서 적합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준비된 이력서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헤드헌터 마이클이었습니다.